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외동인 남편과 함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정리하려고 보니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은 우리 집에 몇 배나 되었기 때문이죠. 신발장을 열자마자 넘쳐나는 구두들, 베란다 한쪽을 가득 채운 박스들, 장롱마다 천장까지 쌓여있는 옷가지들, 부엌 찬장 속 안 쓰는 그릇들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셨다니. 심지어 이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4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계단을 수 없이 오르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이건 내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책상이야. 눈치 없는 남편이 오래된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건 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야. 이건 내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라며 계속 추억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가 다 보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집에 놓을 공간도 없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 남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친동생은 유품 정리 전문 회사를 추천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회사가 있다네. 전문가들이 와서 다 정리해준대.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듣고 직접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시작된 유품 정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주말에만 이곳에 와서 정리하다 보니 반년이 넘게 걸렸죠. 결국 어찌저찌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은 아파서 누워있을 정도로 지쳤죠.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작년 봄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마저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나가고 없을 때 니들 고생하지 않게 내가 미리 다 챙겨 놓을란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반지 하나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꼼꼼하게 집안을 정리해 두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할 게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추억할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쓰신 노트 한 권이 있었죠. 평소에 드시던 약 기록부터 장례식 지침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알 수 있었고 장례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래전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이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떠남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느꼈던 부담감과 친정어머니의 집에서 느꼈던 허전함 사이에서 제 삶의 흔적은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많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세대입니다. 게다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세상도 아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기되 나머지는 미리미리 정리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바람과 소망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내 가족들에게 이것은 부담이 아닌 마지막 선물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신가요? 특히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혼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마음 편히 떠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라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재산만 잘 정리하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남아있는 수많은 정보와 계정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죠. 또한 누군가가 고인의 남은 재산이나 인터넷 기록을 악용한다면 금전적 손실이나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엔딩노트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엔딩노트란 말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리해두는 종합 안내서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통장과 카드가 있으며 매달 어떤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내 계정이나 이메일은 어떻게 정리할지,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싶은지 등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담깁니다. 처음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중요한 사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 정리.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물건들은 결국 누군가가 정리해야만 합니다. 생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라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버려야 할까? 아니면 간직해야 할까?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단순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앞으로도 쓸 일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한 곳에 모아두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요 서류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가족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되죠.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요? 미리 맡길 분을 정해두고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먹이를 먹이는지, 어디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어떤 습관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담은 반려동물 돌봄 가이드를 만들어두면 남겨진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 정리.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은 단순히 통장이나 현금, 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 신용, 심지어 부채까지 모두 재산의 일부이죠.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다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카드, 보험증권, 부채 관련 서류들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유산 절차를 밟을 때 이런 정보 없이는 많은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다면 이 역시 상세히 정리해 두세요. 만약 내가 떠난 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 진행된다면 가족들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온라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거래소 정보와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그 자산이 실제로 존재해도 가족들이 찾지 못해 결국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정보입니다. 요즘은 60, 70대 이상인 분들도 SNS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런 온라인 계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다면 온라인 공간의 유령 계정으로 남게 됩니다. 밴드, 카톡 등 각종 커뮤니티에 남겨둔 글과 사진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보면 민망하거나 곤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하죠. 만약 온라인에 적립금이나 결제 수단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역시 재산의 일부입니다. 별로 큰 금액이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 정리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연락처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중요 연락처 리스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오랜 친구이며 회사 동료들에게는 이 사람을 통해 연락해 달라는 정도의 정보를 문서로 남겨두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긴급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조차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 자녀에게도 꼭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록 하나만 있어도 비상시에 연락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원과 연명치료에 관한 정리. 내가 중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자녀 입장에서는 이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엄청난 심적 부담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어머니의 경우만 해도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의식이 없으셨을 때 형제들 사이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남겨진 가족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뇌사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든지 장기 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든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을 직접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령이 되어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식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바깥 산책이 필요하다와 같은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일상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며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례식입니다. 떠날 때 이왕이면 덜 번거롭게 하고 싶다거나 또는 좀 더 품위 있게 하고 싶다거나 사람마다 각자 희망사항이 다를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족들이 모르면 어떨까요? 결국 제3자의 선택대로 혹은 아무 정보도 없이 대충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의사를 써놓으세요. 묘지나 봉안당, 수목장 등에 드는 비용도 확인해보고 미리 대비해두면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미리 장지를 매입하거나 납골당까지 예약해 두시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남기는 편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엔 내가 미안했어.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때 너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와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을 글로 남겨두면 내가 떠난 후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마지막 순간에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녀나 손주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남기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둔 기록을 엔딩 노트라고 부릅니다. 꼭 고급스러운 노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공책이나 컴퓨터 문서, 스마트폰 메모 어디에 남겨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마음가짐 자체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소중한 이들에게 부담이 아닌 작은 선물처럼 남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정성껏 살피다 보면 오히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했구나 라고 돌아볼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삶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멋진 황금빛 노후를 이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동행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를 계속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하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